자, 이제 물적자원 계산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적자원 선택 이제 계산인데 얘도 인적자원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조건 해석이랑 다른 점은 그냥 기준에 맞추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 풀이 전략 제거 조건 먼저 보기.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죠? 조건에 의해서 아예 후보가 될 수 없거나 그냥 무조건 대상이 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그냥 먼저 제거해버리고 계산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분수 비교 간단히 하기인데, 자, 분수 비교를 통해 답을 구해야 하는 경우 간단히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6분의 7, 18분의 21 가분수 간 크기 비교하는 경우 1을 빼주고 분자분모 통일하여 분수 비교를 한다 했는데 하긴 했는데, 근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정수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좀 더 빨라요. 물론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하셔도 답은 나오니까 통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분의 13이랑 그 다음 6분의 19를 비교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4분의 13은 일단 3보다 조금 더 큰 수죠, 그죠? 그럼 얘는 3에다가 4분의 1이 더해진 형태다, 그죠? 근데 6분의 19도 얘도 똑같이 3보다 조금 더 큰 수죠, 그죠? 근데 얘는 3에다가 6분의 1이 더해진 형태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6분의 1보다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수, 이 분수랑 가장 가까운 정수가 무엇인지를 따져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시를 정수 부분이 같은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예시 하나를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3이랑 7분의 20이라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확인해 보면 4분의 13은 아까 봤다시피 3보다 조금 더 큰 수죠, 그죠? 그래서 3점 얼마 된 수고, 7분의 20은 3이 안 되죠, 그죠? 7분의 21이 3이니까. 그래서 얘는 2점 얼마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수 부분 자체가 4분의 13이 더 크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나머지가 얼마 있는지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4분의 13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정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조금 편하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있었고,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자, 36번. 갑사원이 여름휴가 여행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여행지별 정보와 조건에 근거하여 선택할 여행지는 했죠, 그죠? 그래서 비행시간, 안정도, 가격 이렇게 고려하는 거고, 모두 고려한다 그랬죠, 그죠? 자, 비행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고, 안전도는 5에 가까울수록, 즉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선호한대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경우 10점,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경우 0점. 그러니까 1등에는 10점, 그리고 꼴등에는 0점 부여하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5점이래요. 단이 중요하죠. 안전도는 다른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배의 점수를 부여한다 했죠, 그죠? 안전도는 1등이면 20점, 꼴등이면 0점, 나머지는 10점 부여하라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항목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여행지를 선택한다. 인데, 자, 일단 안전도가 그러면 크면 클수록 후보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근데 안전도 5인 걸 봤더니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얘도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비행시간은 1등이 B죠? 1등이 B니까 10점. 그리고 꼴등이 A죠? 아니다. 비행시간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비행시간 짧은 거 A. 그럼 A가 이제 될 확률이 제일 크겠다, 그죠? 비행시간도 가장 짧고 안전도도 가중치를 받는 안전도도 가장 높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A가 일단 비행시간 가장 짧고 안전도도 가장 높죠, 그죠?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싸긴 한데, 그래서 일단 A가 후보가 될 수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B를 보세요. B는 비행시간이 매우 길어요. 비행시간이 제일 길어서 꼴찌죠. 근데 안전도도 꼴찌예요. 근데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B는 애초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절대 1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 D, E 같은 경우는 가격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C도 사실 안 될 것 같긴 하죠. 그죠? 비행시간이 2등으로 길고 안전도도 3이고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비행시간 4시간 제일 짧으니까 10점이죠. 그리고 비행시간 제일 긴 거 B가 0점이네요. B가 0점인데 지금 B는 할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다 5점, 5점, 5점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안전도 A는 5니까 1등이죠. 1등이면 원래 10점인데 안전도는 2배니까 20점이겠죠. 그리고 B는 할 필요 없고 그리고 B가 꼴등이죠. 0점이고 나머지는 다 5점씩인데 안전도 곱하기 2해서 10점, 10점, 10점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E는 가격이 제일 싼 거는 E죠. 그죠? 그래서 E한테 10점 그리고 제일 비싼 A한테는 0점 나머지는 5점, 5점, 5점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점수 계산 쭉 해주면 A는 30점이죠. B는 할 필요 없고 C는 20점인가요? 그리고 D는 20점, E는 25네요. 예상대로 A가 제일 높았죠. 그죠? 그래서 30점을 받은 A를 30점을 받은 A를 선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7번. 주어진 예산이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그리고 대학생 갑은 효율성이 가장 큰 자취방을 선택해서 계약한대요. 갑이 선택할 자취방은 자, 일단 자취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아예 계산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그죠? 3천만 원 초과하는 거 있는지 봅시다. 1,000원이니까 여기다가 0 3개 더 붙이면 되는 거죠. 2천만 원, 2,8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3천만 원 초과하는 게 지금 센트럴 아파트 얘죠. 그죠? 얘는 아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효율성을 계산하는데 효율성은 통합 거리분의 거주 만족도 곱하기 계약 일수래요. 자, 근데 지금 숫자를 봤더니 0이 너무 많다. 그죠? 그죠? 숫자 짜증난다. 그죠? 그래서 0을 줄이고 그냥 계산을 해버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효율성 절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효율성이 큰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주 만족도에서 0 다 떼고 8, 7, 9, 10, 10 이렇게 계산하고 계약 일수는 지금 0 두 개 뗄게요. 그냥 5 그리고 3.6 그리고 3.6 그리고 3 그리고 4 3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 다음 비용은 계산 안 들어가고 통합거리도 그냥 0 두 개씩 뗄게요. 10 5 6 4 5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그럼 사랑빌라의 경우에는 통합거리 10분의 거주만족도 8이죠. 8 곱하기 5죠. 4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디자인 빌딩은 통합거리 5분의 디자인 빌딩 거주만족도 7이죠. 7 곱하기 3.6 되네요. 그러면 21에 4.2 더하면 되니까 25점인가요? 25.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해피 오피스텔 얘는 그리고 이거 3.6이 불편하시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떼고 50, 36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해도. 그 다음 해피 오피스텔은 6분의 9 곱하기 3이니까 27이죠. 그리고 센트럴 아파트 계산할 필요 없고 파라다이스 아숙은 5분의 10 곱하기 3인가요? 30 이렇게 되네요. 자취방 이 중에서 숫자 제일 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5분의 30 하면 얘는 6이죠. 그죠? 6이고 얘는 4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계산할 필요 없고 그리고 5분의 25.2도 5분의 30이 6이니까 6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 6분의 27도 4보다 조금 큰 숫자죠. 그래서 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6이 나오는 파라다이스 아숙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분수 비교 이런 식으로 정수 이용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 3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그 문제 두 개, 세트 문제다, 그죠? 자, 2022년 사업 예산 계획이 이렇게 쭉 있고, 뭐 복잡하다, 그죠? 그 다음, 나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3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를 읽어야지 풀 수 있죠, 그죠? 약간 내용 일치랑, 같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나번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 공단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국민 참여 및 취약계층 집중 지원 사업은 이 공단의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케 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뭐 제도이다 이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안 쓰이죠, 그죠? 계산하는데 그냥 쭉 읽으면 되고 그냥 2022년 국민 참여 및 취약계층 집중 지원 사업의 예상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 세분화 사업 중 행정조사를 봤더니 여기 있죠, 그죠? 예. 이 중에서 대면 방문 인력 추가 배치에는 1,500만 원이 쓰였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있죠? 대문 방문 인력 추가 배치는 1,500만 원. 그리고 읍면동 단위 이웃 자원 활용에는 200만 원이 쓰였대요. 얘죠? 여기는 200이 쓰였대요. 자, 이 글이니까 글 쭉 읽으면서 표에다가 숫자 표시하시면서 읽으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 둘째, 국민참여단을 발족하는 데에는 여기죠? 배정액을 초과하는 예산이 집행됐대요. 그래서 기타 예비비로부터 300만 원이 충당됐다 했네요, 그죠? 자, 근데 얘도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배정액은 1,900만 원인데 예비비로 300만 원을 충당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국 원래 배정액 1,900에 300을 더해서 2,200만 원을 집행한 거다, 그죠? 자, 그 다음 셋째, 취약계층 대상자 결정 관련 연구 용역 및 그리고 예비비가 여기 주어져 있네요. 제일 밑에 봤더니 기타 예비비로 1,000만 원이죠. 근데 얘가 지금 300만 원을 참여단 발족에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300을 여기 국민참여단 발족에 쓴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셋째, 취약계층 대상자 관련 결정 연구 용역 및 복잡해라. 여론조사는 4,500이 집행되었대요. 그럼 여기 그대로 4,500 집행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4,500 집행된 거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배정액만큼 집행이 안 됐네요, 그죠? 1,700 집행했죠, 총? 여기는. 그리고 넷째, 과거 집중 지원 사업의 재검토에는 얘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요구되어 국민참여단 발족에 집행한 예비비를 제외한 후 남은 예비비 전부죠. 근데 300이 국민참여단 발족에 쓰인 거니까 남은 예비비 전부는 700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재검토 이 사업에도 원래 배정액은 600만 원이었으나 여기다가 예비비 700만 원을 더해서 총 1,3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원 품목 공급 체계 확립에는 총 6천만 원이 집행됐다 그랬으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6천 집행한 거죠, 그죠? 다 찾았네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는 국민참여단 발족에 300 그리고 재검토 사업에 700 해서 총 1,000이 사용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찾았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선지 38번 갈게요. 38번에서 자, 위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조사 세분화는 기존 배정 예산의 75%만 집행되었다 했는데 행정조사 세분화는 2천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그죠? 근데 얘가 75%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 20분의 17은 2000분의 1700이니까 20분의 17. 그럼 75% 아니죠, 그죠? 그래서 75%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 85%죠, 정확하게는. 계산할 필요 없고 75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예산계획 대비 집행 비율이 가장 큰 항목은 과거 집중 지원 사업의 재검토이다 했는데 자, 예산계획 이게 배정액이죠. 배정액 대비 실제 집행 비율 보면 되는데 얘는 일단 무조건 국민참여단 발족 아니면 재검토 사업이죠. 왜? 얘는 100%가 넘어가잖아요. 배정액에다가 예비비까지 썼으니까 얘가 100%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국민참여단 발족에는 총 1,900만 원 분에 그런데 이 중에서 2,200을 썼죠, 그죠? 그래서 얘는 19분의 22의 비율만큼 집행이 된 거고 그 다음 재검토 사업에는 원래 600인데 1,300 썼으니까 600분의 1,300이죠? 얘가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3이죠. 6분의 13.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정수 기준으로 보면 19분의 22는 1보다 조금 큰 수죠, 그죠? 근데 6분의 13은 2보다 좀 더 큰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재검토 사업이 더 비율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오른선지고 가장 크죠? 그 다음 3번 국민참여단 발족에는 기타 예비비의 30%가 사용되었다. 국민참여단 발족 예비비 300 썼죠? 300인데 원래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분의 300 해서 30%쓴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은 맞다 해주시면 되고 4번 자원 지원 품목 공급 체계 확립 이거죠.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다 쓴 거. 여기는 배정액 전부가 집행되었다. 맞죠, 그죠? 그 다음 5번 과거 집중 지원 사업의 재검토에는 700만 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다. 아까 했죠? 아이고 여기 700 얘가 사용됐으니까 700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5번 맞다 해주시면 정답 1번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38번, 39번 이 경우에는 나번에서 줄글로 이제 조건을 쭉 주고 그 다음 가번에다가 뭐 계산 가번에서 이제 계산하는 형태로 이제 주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번 잘 읽고 가번에다가 파악하시고 그 다음 38, 39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9번도 이거 활용해서 그대로 푸는 거죠, 그죠? 자, 구체적인 지원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했대요.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선택할 품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김 차장이 필요성 정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지원 품목은 일단 제외해야 된대요. 그럼 낮음 어딨냐 봤더니 그래서 B랑 E는 아예 제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주과장 개별 품목 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한대요. 그럼 개별 품목 100만 원 초과하는 거 없죠? 여기서는 없네요. 그 다음 이거 1000원 단위니까 공 3개 더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정대리 접근성도 우수이고 목적성도 상인 품목은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근데 접근성 우수의 목적성 상인 게 봤더니 A죠. 그래서 A는 일단 무조건 지원 품목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우수이고 목적성이 반드시 지원 품목으로 선정해야 된다. 반대로 접근성이 낮음인데 목적성도 하인 품목은 제외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접근성이 낮음 어디죠? 얘죠. 아니다. 낮음이 없구나. 없네요. 나머지 3개 중에는. 그러니까 제외해야 되는 품목은 아예 없는 거고 지금 접근성 우수의 목적성 상은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A가 일단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품목이 2개나 있다. 아까 그거죠? 여기 더 있구나. 우수상이 더 있죠, 그죠? C도 되네요. C도 우수상이니까 반드시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D는 일단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조건이 부합하는 품목이 2개나 있다. 1개만 선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품목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정대리 발언에서 접근성이 우수이고 목적성도 상이라서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게 A랑 C 2개가 있는데 D는 아니죠, 그죠? 이 중에서 2개가 있는데 1개만 선정하려면 가격이 더 저렴한 걸로 선정한다 그랬으니까 가격이 A는 100만 원, C는 9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C가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가 선정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C 품목 해서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0번으로 갈게요. 자, 40번. 다음은 갑마을의 연간 예산 지출 목록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갑마을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의 지출 품목을 없애려고 한대요. 자,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품목부터 폐지한대요. 올해 폐지할 품목이 뭔가 봤더니 괄호를 비워놨다, 그죠? 그러니까 채우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봤더니 단 있죠? 단 조건 항상 잘 봐야 되죠? 단. 복지, 교육, 교통 등 주민들의 삶의 필수적인 영역의 지출은 유지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복지, 교육, 교통 봅시다. 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그 다음 교육이죠. 교육이니까 얘는 제외하면 안 돼요. 빼야 되죠. 그 다음 교육, 교통 찾아봅시다. 복지, 교육, 교통. 관광조성 아니고 환경보호 아니고 말복지네요. 얘도 제외해야 되고 그 다음 지역 특산품 장려, 그 다음 교통이죠. 얘는 마지막에. 그래서 이 3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비중이 낮은 품목부터 제외하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 비중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전체 지출액 중에서
그냥 비중 낮은 거, 비중이 제일 낮다는 거는 그냥 지출액이 제일 작은 거죠. 그죠? 어차피 분모가 300분의 지출액 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비중이 가장 낮다는 거는 이 분모가 300 공통이라서 그냥 지출액이 가장 낮은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출액이 지금 괄호가 2개 비어 있어서 얘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일단 2개를 다 찾을 수는 없죠. 이 300 가지고만. 그래서 얘를 활용해야 되죠. 비중 중에 딱 하나만 주어졌어요. 근데 20%죠? 20%니까 전체의 5분의 1이 되겠죠. 전체의 5분의 1이니까 300의 5분의 1 하면 6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을 질서의 난전은 60만 원이고 일단 정답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특산품 장려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특산품 장려는 전체 다 더해서 300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2개 더하면 110, 얘 더하면 210, 얘 더하면 270, 290, 295, 297이니까 얘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청소년 교육, 복지, 그리고 교통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게 지역특산품 장려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역특산품 장려 사업은 폐지를 한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계산만 쭉 잘 해주시면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항상 앞에서도 계속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단 다음 조건은 잘 보자. 그래서 계산을 하기 전에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 4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1번. 귀하는 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A에서 이 5개의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효용을 정리했대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효용한 단위는 화폐 100만원 가치와 똑같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값에서 가격을 빼서 선택을 해야 된대요. 자, 근데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커서 귀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이거를 효용을 100만원 곱해서 100 곱한 다음에 가격 빼서 걔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 가격을 효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100만원 떼주면 효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7, 6, 5, 4, 3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효용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시면 100단위를 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냥 100단위 붙여서 계산하셔도 당연히 상관없겠죠. 그죠? 숫자가 커서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효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값 합은 어떻게 됐냐 봤더니 A 같은 경우에는 9 다 더하면 효용 다 더하면 3, 6, 5, 4 다 더하면 18이죠. 에이스 28이죠. 28에서 가격 7 빼야 되니까 21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원래대로 계산하면 그냥 21에다가 100만원 곱한 거예요. 그 다음 B 계산해주면 효용 다 더하면 전부 8이네요. 40, 40에서 6 빼니까 34죠. 그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16에 21, 21에 16이니까 37, 37에서 5 빼니까 32죠. 그죠? 그 다음 D는 7, 7, 14, 18, 25, 29에서 4 빼니까 25죠. 그 다음 E는 6, 7, 3, 9, 2 다 더하면 13, 16, 22, 24, 24에서 3 빼니까 21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산이 끝났어요. 자, 선지 볼게요. 자, 1번 예산을 400만원 이하로 한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DE만 살 수 있는 거죠. DE 중에서 효용이 더 큰 거를 사야 되니까 효용이 더 큰 25, D를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E가 아니라 D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내구성이 5 이상인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DE는 살 수가 없는 거죠. A, B, C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말이고 그럼 A, B, C 중에서 효용이 가장 큰 걸 선택하겠죠. 그럼 이 중에서 효용 가장 큰 거는 34, B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 크기가 8 이상인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면 크기 8 이상이면 B, C, E 중에 하나죠. 그죠? B, C, E 중에서 효용 가장 큰 거는 B죠. B가 1등이니까. 그래서 이 아니에요. 틀렸고 4번 AS가 4 이상인 거를 선택한대요. 그럼 AS가 4 이상인 거는 A, B 아니다 여기구나. AS가 4 이상인 거는 A, B, C죠. A, B, C인데 전체 중에서 B가 제일 크니까 어차피 답은 무조건 B 나와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B가 이 대상에 포함되면 답은 무조건 B예요. 그래 B가 아니라 하면 그냥 틀렸다 하면 되겠죠. 그죠? 자, 5번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는 디자인이 7 이하인 상품을 선택한대요. 그러면 B 빼고 다 선택 가능하죠, 그죠? B 빼고 다 선택 가능한데 B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해주시면 정답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음식 정보와 평가 기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총점이 가장 높은 음식은 했죠, 그죠? 자, 음식 종류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 맛 평점을 하트로 다 줬죠, 그죠? 그리고 이 하트는 하얀 하트는 까만 하트 이 반개리야. 그냥 숫자로 주면 편할 텐데 굳이 보기 불편하라고 이 하트로 줬다, 그죠? 자, 그래서 평점을 일단 다 숫자로 바꿔볼게요. 얘는 3.5죠. 그리고 4, 2.5, 3, 5. 잘 보이나? 잘 안 보이네요. 옆에 적을게요. 화면에 잘 안 나와서 옆에 따로 적을게요. 얘는 3.5, 4, 2.5, 3,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평가 항목 중 가격, 맛, 평점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5, 4, 3, 2, 1점을 각각의 음식에 하나씩 부여한대요. 자,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그리고 맛 평점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래요. 자, 그럼 점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일단 가격이 낮으면 제일 낮은 게 5점이죠. 그리고 가격 순으로 그냥 5, 4, 3, 2,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제일 싼 게 뭐예요? 떡볶이네요. 떡볶이 5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싼 게 제육인가요? 제육 4점. 그 다음 마라탕이 그 다음이죠. 3점. 그 다음 부대찌개 2점, 돈까스가 1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맛평점은 제일 높은 게 누군가요? 4인가요? 5 있네. 부대찌개네요, 부대찌개. 그래서 부대찌개가 5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4점 마라탕. 그래서 4점. 그 다음 3.5점, 3. 그 다음 2,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 종류에 대해서 한식은 3점, 중식은 2점, 일식은 1점이래요. 그럼 한식이니까 3, 중식이니까 2, 한식 3, 일식 1, 한식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한다 그랬으니까 이 파란색으로 적은 숫자 다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떡볶이는 11점, 마라탕은 9점, 제육볶음은 8점, 그리고 돈까스는 4점, 부대찌개는 10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점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볶이가 되겠더라 해서 정답 떡볶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적 자원 계산도 그렇게 그 난이도가 높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잘 계산만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여기 42번까지 해서 이제 물적 자원 선택에서 그 계산 유형이 끝이 났고, 이제 다음 강 6강이죠. 6강부터는 이제 입지 선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